여러분, 간목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게 동양의 아주 오래된 지혜에서 나온 개념인데요. 오늘은 이 간목 하나를 가지고 정말 신기하게도 철학이랑 양자물리학이 어떻게 만나는지 그 놀라운 연결고리를 한번 같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고대 현자가 한 명이 있고요. 양자물리학의 거장이 있고 또 현대 철학자 두 명이 있습니다. 어때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조합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딱 하나의 아주 강력한 아이디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모였다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이들이 펼치는 아주 독특한 대화, 그 흥미진진한 지적 여정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부터 시작해야겠죠? 바로 간목. 도대체 이 창조적 시작의 에너지라는 게 뭘까요? 네, 우선 간목이 뭔지 그 기본 정의부터 확실하게 알아볼게요. 현암 선생의 설명을 빌리자면 간목은 동양 우주론에 나오는 십천간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이죠. 생각해보세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을 때 그 터져나오는 생명력, 바로 그거예요. 또 하늘을 향해서 쭉쭉 뻗어 올라가는 거대한 나무의 이미지, 그걸 떠올리시면 됩니다. 보세요. 간목의 상징들을 보면 이게 그냥 시작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크고 튼튼한 나무, 강력한 추진력, 심지어 우두머리의 기질까지. 그러니까 이건 어떤 어려운 환경이 닥쳐도 절대 굴하지 않고 자기가 정한 목표를 향해서 그냥 직진하는 그런 굳건한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성장. 이게 바로 간목 에너지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 간목이라는 개념을 아주 다른 렌즈로 들여다볼 건데요. 첫 번째 주자는 프랑스의 철학자 앙리 베르그송입니다. 이 사람이 놀랍게도 동양의 이 개념에서 원초적인 생명의 힘을 봤다는 거죠. 베르그송은 간목을 생의 약동, 프랑스어로는 엘랑비탈이라고 하는 자신의 핵심 철학으로 해석했어요. 이게 뭐냐면요. 생명이 가진 그 근원적인 창조의 힘이 멈추지 않는 시간, 즉 지속 속에서 빵 하고 터져나오는 바로 그 순간, 그걸 간목이라고 본 거예요. 정말 강력한 표현이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두 개념이 정말 거울처럼 서로를 비추고 있어요. 간목이 얼어붙은 땅을 뚫고 나오는 새싹이라면 베르그송은 이걸 생명의 근본적인 충동이라고 불렸어요. 또 간목이 꺾이지 않고 자라는 거대한 나무라면 베르그송에겐 이게 바로 창조와 발전의 엔진인 셈이죠. 어때요? 정말 기가 막히게 들어맞지 않나요? 자, 이제 렌즈를 확 바꿔보겠습니다. 철학의 세계에서 이번엔 양자 물리학의 세계로 점프해 볼게요. 주인공은 바로 노벨상 수상자인 닐스 보어입니다. 이 위대한 물리학자가 고대 동양의 개념인 간목에서 양자도약의 순간을 봤다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닐스 보어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간목은 양자도약의 최초 시작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양자역학에서 원자는 에너지를 머금고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다른 에너지 상태로 껑충 뛰어오르거든요. 이걸 양자도약이라고 하는데 보어는 간목을 바로 그 도약이 일어나는 최초의 시작 신호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잠재되어 있던 에너지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 첫 번째 순간인 거죠. 이것도 표로 비교해 볼까요? 간목이 운명의 시작점이자 최초의 에너지 응축이라면 양자 도약은 새로운 상태로의 첫 번째 전이, 즉 잠재력이 정보로 발현되는 순간이에요. 와, 생각할수록 정말 놀랍지 않나요? 동양의 수천 년 전 지혜와 20세기 최첨단 과학이 잠재력이 현실이 되는 첫 순간이라는 딱 한 지점에서 이렇게 만나다뇨. 자,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번 해석은 솔직히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가장 추상적이고 심오한 해석이거든요. 바로 후기 구조주의 철학의 거장 질 들레즈의 렌즈로 간목을 들여다볼 겁니다. 들레즈의 말을 한번 보세요. 탈주선, 탈령토화, 배치. 용어가 좀 어렵죠? 제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탈령토화는 기존의 낡은 틀이나 경계를 그냥 깨부수고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배치는 그렇게 탈출한 것들이 모여서 완전히 새로운 관계, 새로운 판을 짜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들레즈에게 간목은 뭐냐? 바로 이 모든 과정, 낡은 것을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그 위대한 시작점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비교해 볼까요?
감목이 낡은 질서를 해체하고 새로 창조하는 힘이라면 들레즈 철학에서는 이게 바로 낡은 구조에 저항하는 욕망 기계예요. 끊임없이 새로운 가능성을 원하고 새로운 관계망을 만들려는 원초적인 충동이죠. 결국 감목은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로 되어가는 그 생성의 과정이 시작되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래도 너무 어렵다고요? 그럼 딱 이 이미지만 기억하세요. 아주 단단하게 굳어버린 땅이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을 비집고 깨뜨리고 마침내 하나의 씨앗이 싹을 틔웁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게 들레즈가 말하는 감목의 에너지입니다.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고 완전히 새로운 생명의 길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 강력한 힘. 어때요?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자, 지금까지 고대의 지혜부터 철학, 양자물리학까지 정말 넓은 스펙트럼을 오가며 감목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이 거대하고 추상적인 이야기들을 과연 나의 삶에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요? 결론은 이겁니다. 현암 선생이 말했듯이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주와 철학과 물리학을 관통하는 이 감목의 에너지가 바로 우리 각자의 삶 속에 그대로 녹아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 자체가 어쩌면 하나의 거대한 감목처럼 끊임없이 과감한 시작을 하고 꾸준히 성장해 나가는 여정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목의 지혜를 삶으로 가져온다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첫째, 과감한 시작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둘째, 한번 시작했으면 꾸준히 끈기 있게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남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나만의 길을 개척할 용기를 갖는 겁니다. 행동을 통해서요. 이게 바로 감목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는 감목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을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게 만들 그 잠재력, 그 시작의 에너지는 과연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오늘 한번 조용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